자, 오늘 배울 내용은 뭐 앞에 부분들을 잘 몰라도 따라오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내용이니까요. 자, 여기는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뭐 2x-y는 5다. 그다음에 뭐 x 플러스 y는 4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가야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연립방정식 중에서도 이렇게 써있는 애들은 위에 것도 1차식이고 밑에 것도 1차식이죠. 그럼 이런 거는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불렀었어요. 중2 때 배운 겁니다. 연립 1차 방정식.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었냐면 둘이 더하거나 빼가지고 문자 하나 없애는 거였죠. 지금처럼 여기가 마이너스 y고 여기가 플러스 y일 때는 두 식을 민영아 어떻게 해줬다? 더해줬죠. 이렇게 딱 더해버리면은 자 2x x 더해서 3x 되고 y 없어지고 5 더하기 4에서 9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x가 찾아지는 거였어. 성빈아 x가 얼마일까? 3. 그쵸. 그럼 x가 3이라고 찾아졌으면 위에 있는 두 개 중에 아무 거에다가나 다시 3을 이렇게 집어넣죠. x에. y는 얼마일까? 1이요. 이렇게 푸는 것이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로 와서는 똑같이 연립 방정식인데 차수가 이제 하나 높아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x 플러스 y가 0이고 그 다음에 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은 뭐 5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1차식인데 하나는 2차식. 이렇게 2차식이 딱 섞여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위에 거 아래 거 둘 다 2차식인 것도 배울 거예요. 근데 먼저 지금은 위에는 1차 밑에는 2차인 애부터 배우겠다는 겁니다. 1차와 2차. 그러면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딱 한 가지야.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무조건 어떻게 푸냐면요. 1차식을 정리해요. 얘를 x는 뭐뭐뭐뭐 이렇게 만들던지 또는 y는 뭐뭐뭐뭐 둘 중에 편한 모양으로 하나 만듭니다. 야, 서영아 벌써 줘라. 시작한 지 3분도 안 됐는데. 자,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밑에 있는 식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게 풀이 방법이에요. 딴 거 없어.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그게 1차와 2차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뒤에 177쪽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설명해 준 다음에 밑에 거 여러분들이 풀어볼 거니까 잘 들으세요. 똑같이 따라하세요. 자, 177쪽에 필수예제 13번을 보면 두 문제 모두 위에 거는 1차, 밑에는 2차죠. 그쵸? 자, 그러면 방금 배운 대로 요 놈을 정리할 거예요. 얘를 정리할 건데 강여가 x는으로 정리할까? y는으로 정리할까? x로 정리해도 되는데 이걸 내가 x는으로 정리하려 그러면은 y 넘기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굳이 분수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 뭐가 좀 더 편하겠어 지금은? y는으로. 그래서 첫 번째 식을 y는으로 정리하면 뭘까 강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이렇게 생각해봐. 마이너스 y를 1로 넘기면 y 되잖아. 그리고 2가 1로 넘어오면 되잖아. 그치? 그럼 3x 마이너스.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니은식에다 갖다 집어 넣을 거예요. y 자리에다가. 그러면 맨 앞에 있던 2x제곱은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한 다음에 여기가 지금 y 자리잖아. 그죠? y 자리. y 자리에다가 3x 마이너스 2 하나 집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도 y 자리잖아. 여기도 3x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제곱 이렇게 줄 겁니다. 그죠? y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 넣었어요. 그것이 는 0이니까 풀면 됩니다. 재현아 분배 법칙 해주세요. 이렇게 되죠? 맞지? 재현아
진짜 뭐 우울한 일 있어? 무슨 일 있구만. 아니야? 야, 진짜 너 실현 당했어? 하나도 안 행복한 것 같은데? 그래, 이따 따로 개인 사는 따로 얘기하자.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9x제곱 사라지고요.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되고, 민영아 이건 당연히 어떻게 한번 해주면 더 간단해져. 2로 나눠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고요.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지? 1, 2에 마마. 자, x값이 1 또는 2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풀고 있는 거는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x 찾았다고 끝이 아니죠. x가 나왔으면은 그거의 짝꿍이 되는 y도 같이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있죠? 여기다가 x가 1이면은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윤지야, 그럼 y가 얼마가 돼? x 여기다가 1이요. 그쵸? 1 집어넣으면 y 1 되고, x가 2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네, 그래서 x가 1일 때는 y 값이 1이고요. x가 2일 때는 y 값이 4다.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지? 전체적인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집어넣고, 그걸 풀어서 x값 2개 찾은 다음에 그거에 짝이 되는 y값도 각각 찾아주는, 그렇죠? 요 순서로 푼 거고요. 자, 한 문제만 더 보여주고 이제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옆에 2번도 볼게. 자, 이것도 위에가 1차식이고 밑에가 2차식이니까 1차식을 정리해 볼게요. 가혜야, 이거 뭘로 정리할래? X요. 네, x는 4 플러스 Y. y 플러스 4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x 자리에다가 y 플러스 4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하영이가 불러볼까? 뭐라고 써야 돼? Y 플러스 4. 의 제곱 플러스, 자, 2y를 먼저 쓸게요. 2y 그 다음에 Y 플러스 그렇죠, y 플러스 4, 그리고 끝에는 y 제곱. 자, 요겁니다. 소라 정규 한번 시켜주세요. 여기도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럼 y 제곱끼리 계산하면 뭐야, 소라? 그렇지. y에 대한 1차항은요? 플러스 16y, 상수항이 12.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서영아, 이번에는 얼마로 나누면 좋을까? 간단하게 만들자. 얼마로? 4로, 그쵸? 4로 나눠줄게요. 그럼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이고요. 인수분해하면은 1, 3의 풀풀, y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짝이 되는 이제 x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y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 여기 맨 처음에 요거죠. 여기다가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병민아, x가 얼마야? 얼마? 3. 그쵸? 자, 똑같은 식의 y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x가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되는 요런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거랑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는데, 밑에 212번에 2번을 한번 해보세요. 2번. 잘 보고 2번을 해보는데, 2번은 밑에 있는 식이 1차식이니까, 그죠?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해서 위에 있는 식에 집어넣는 겁니다. 해보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번을 풀어봤죠? 밑에 게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걸 정리할 건데, 얘는 식의 모양이 y는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던 2x를 넘기자라는 얘기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첫 번째 식의 y자리, y가 딱 하나 있죠? 요 y자리만 이걸로 지금 바꿔주자라는 거니까 얘가 y자리로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맨 앞에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있고 여기가 y자리니까 요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런 식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쵸? 전기시켜서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0인데 어차피 오른쪽이 0이니까 마이너스 한번 쫙 곱하세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성빈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4, 응. 4, 2, 부호가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x 값 두 개가 뭐하고 뭘까? 플러스 4, 마이너스. 그렇지. 잘했어요. 그럼 x가 4일 때 얘랑 이제 짝이 되는 y를 찾아야 되잖아. 그지? y는 어디에서 찾으라 그랬냐면 이거. 그죠? 여기에 x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4를 넣어보는 거지. 그럼 뭐가 될까? 이게 4가 되면 마이너스 몇? 5. 마이너스 5. 이게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 몇? 곱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1이야 1. 2야 2. 2 더하기 3이잖아. 얼마야? 5요. 5가 되겠죠. 자, 요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전부 똑같은 문제예요. 1차랑 2차가 만나 있을 때를 푼 거예요. 그죠? 그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뭐 나올까? 1차, 2차 했으니까. 하영이 아직 못 썼어? 하영이? 다 썼어? 자, 다음 장에는 2차, 2차가 등장합니다. 2차, 2차. 자, 2차, 2차는 앞장에 비하면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앞장에 있는 걸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처럼 이제 2차와 2차가 만나는 요런 문제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주어진 두 개의 2차식 중에 한 놈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재현아, 뭐가 된다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 인수분해 되는 놈을 먼저 골라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중에 누가 인수분해가 돼? 누구요? 니은이요? 니은도 되나? 기억이요. 1, 4에 2, 1 하면 뭐 근데 부호가 안 맞잖아. 그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쪽이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오른쪽이 지금 9죠. 그죠? 오른쪽이 9면은 인수분해 된 게 큰 의미가 없어. 우리가 인수분해 된 것이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얼마인 상황이어야 될까? 0인 상황이어야 인수분해 한 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x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민영아 무슨 공식이야? 합차. 그래서 바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자, 명재야. 이놈이랑 이놈을 곱해가지고 0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어떤 여러 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그 곱한 값이 0이래. 그 무슨 뜻이야? 너 2차 방정식 풀 때 이렇게 풀잖아.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x 값이 뭐예요? 2 또는 1이지. 왜 여기서 x 값이 2 또는 1이 되지? 왜? 그러니까 이 괄호하고 이 괄호를 곱해서 0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곱해져 있는 두 개의 괄호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숫자를 곱해서 0이라는 거는 그 곱해진 숫자 중에 반드시 0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요 괄호하고 곱해서 0이 됐다는 건 무조건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한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이런 뜻이야. 2차식을 1차식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어떻게 볼 거냐면 x 플러스 y가 0인 경우하고 두 번째 거 x 마이너스 y가 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 거예요. 그죠? 인수분해되는 식을 하나 골라가지고요. 걔를 인수분해해갖고 1차식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요쪽 1차식이랑 요쪽 1차식이랑 둘로 나눠서 풀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각각 가는 거야. 이제 자, 요렇게 가고 자, 니은에 있던 식 있죠? 요 2차식. 요 2차식은 그대로 이제 요 밑에 붙으면 됩니다. 이렇게 니은에 있던 식을 그대로 써줘요. 얘만 그러냐? 아니죠. 옆에도. 자, 옆에도 똑같이 니은에 있던 식 그대로 갖다 붙여줘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자, 1번, 2번 두 개의 연립 2차 방정식이 생긴 겁니다. 대신 아까는 2차, 2차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하영아 몇 차야? 1차와 2차. 그치? 그러니까 2차, 2차짜리를 만나면 2차식 중에 하나를 쪼개가지고 1차, 2차, 1차, 2차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은 앞장에서 배운 거랑 어떨까? 앞장이랑 똑같이 1차, 2차니까 앞장에서 배운 것처럼 1차를 정리해서 2차에 집어넣는 게 방법이겠죠. 그쵸?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걸 좀 올리고 자, 여기서 얘를 y는으로 만들면 성빈아 뭐지? 마이너스 좋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식의 요 y 자리를 다 뭘로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4x제곱 한 다음에 y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제곱해버리니까 다시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얘랑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2x제곱이 될 겁니다. 자, 요게 9예요. 결국은 다 계산하면 x제곱이 9인 거니까 윤지야 x가 뭐가 되니? 3이요 하면 안 돼.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그쵸? 그래서 x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짝꿍 찾아야지, 짝꿍. 짝꿍. 자, 서영아 아까 y가 마이너스 x랑 같다 그랬으니까 x가 3이면 y는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의 짝꿍 y는 얼마요? 마이너스 3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뭐가 될까?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3이요. 되니? 요게 1번입니다. 요게 1번이고 자,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얘 정리해. y는으로 만들면 y는 x죠? 갖다 집어넣어요. 자, y 자리를 그냥 x로 바꾸자는 거예요. x로 다 바꿔버리면 4x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이 9가 되니까 가해야 3x제곱이 9야. x제곱이 3이니까 x는 뭐게? 잘 생각해봐. x제곱이 3이야. 그렇죠. 근데 그냥 루트 3 아니고 뿔마 루트 3. 그렇죠.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x값으로 나온 겁니다. 자, x가 루트 3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x랑 y가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루트 3이면 y도 똑같이 루트 3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도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고 나니까 이거 한 문제 푼 거잖아. 지금 이거 1번 하나 풀었는데 명재야 해가 몇 쌍이 나왔어? 4쌍이 나온 거예요. 해가 4쌍. 그쵸? 네, 그래서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풀면 보통 해가 4쌍 나옵니다. 그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게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옆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보면서 이제 풀이 과정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자, 2번에서도 골라야 돼. 그치? 골라야 돼. 민영아, 어떤 애를 골라야 돼, 처음에? 그치? 왜 기억을 고르죠? 기억은 뭐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x 플러스 y 하고요. x 마이너스 2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강혁아, 첫 번째 1차식은 뭐야? 는 0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그지? 자, 두 번째 1차식은 뭐야? 그쵸?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1차식 두 개 쪼개가지고 써주고, 자, 밑에다가는 요 나머지 2차식을 그대로 갖다 써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6이다.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 1번, 2번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1차와 2차니까 또 1차식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겠습니다.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x니까, 자, 가야 불러줘. x제곱 음, 플러스 2x제곱 그쵸? 마이너스 안 해요? 마이너스 왜 하죠? 마이너스 6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마이너스 6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게 다 서로 계산이 되잖아, 둘이 더해버리면 얼마야? 3x제곱 3x제곱이죠. 그러니까 3x제곱이 6인 거니까 x제곱이 2인 거죠. 아니? 3x제곱이 6이었으니까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x는 뭐야? x는 루트 2 두 개야. 풀마 루트 2. 네, 그래서 x가 루트 2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은 x랑 y가 지금 이렇게 된 관계잖아요. 부호 반대인 관계. 그러니까 x가 루트 2면 성빈아 y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그렇지.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플러스 그렇지. 자, 됐습니다. 두 쌍 찾았고요. 자, 요거 풀어서 나머지 두 쌍 찾으면 되겠지. 그치? 가볼게요. 요거 x는으로 정리하면 2y. 자, 병민아 한번 집어넣어줘.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6y 제곱이 6인 거니까 y 제곱이 1이죠. y는 뭔가요?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요? 틀린 건 아닌데 루트 1은 그냥 1이라고 써도 되죠. 그래서 y제곱이 1이니까 y는 풀마 1이에요. 그래서 y가 1이거나 또는 y가 마이너스 1인데, 자, 요거랑 짝이 되는 x를 찾아봅시다. 이걸로 찾으면 되겠죠. 그치? 자, y가 1이면 x는 얼마야? 2가 되겠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또 4쌍이 나왔네요. 요렇게 두 쌍, 요렇게 두 쌍. 그지? 자, 여기 요 화면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요 과정을 잘 보면서, 자, 그 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213번에 1번, 네, 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잘 보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숫자만 바꾼 거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영재 나왔니? 답 좀 불러줘봐. 그렇죠. 잘했네요. 자, 이 녀석은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해야 된다 그랬죠. 0인애를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하면 1, 2에 1,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x 마이너스 y 하고요. 2x 마이너스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해놓고 끝입니다 하지 말고
완전히 분리해서 쓰는 거야. x-y는 0 이렇게 하나 쓰고, 자, 또 하나는 2x-y는 0. 자,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둘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을 붙여요. 자, 얘도 똑같이 붙여요. 재현아,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요거를 정리하죠. y는 뭐다? 다시 한번, y는 x다. y는 x라는 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y 자리가 x로만 싹 바뀌면 되는 거니까 2x제곱이 20이에요. 2x제곱이 20. 그럼 x제곱은 10. 성빈아, x제곱이 10이면 x는 뭘까? 루트 10. 근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자, 여러분 답 쓸 때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x를 풀마 루트 10 해주시고, y는 x하고 똑같잖아. y는 x하고 똑같으니까 x가 풀마 루트 10이면 y도 똑같이 풀마 루트 1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루트 10, 루트 10하고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이 두 개를 동시에 말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요게 두 쌍의 해를 쓴 거예요. 따로따로 다 안 써도 이렇게 쓰면 두 쌍의 해 쓴 거고요. 자, 얘도 정리해서 y는 2x로 만들고 요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자, 그럼 강혁아, 여기 x제곱하고 나서 요게 뭐가 돼요? y 자리 2x가 들어갔지. 그거를 이렇게 제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제곱하자. 그렇죠. 4x제곱. 그럼 더해지면 5x제곱 되겠지? 5x제곱이 20이니까 5로 나누면 x제곱은 4고, 그럼 x는 뭘까? 그냥 2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y는, 자, y는 x의 몇 배? 2배죠. 그럼 x가 풀마 2였으면 y는 그대로 2배에서 뭐라고 쓰면 돼?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네 쌍의 해가 나오면 되겠다. 그죠? 뭐 과정이 좀 길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인수분해 하고 각각 잘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179쪽으로 가볼게요. 자, 179쪽에는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요거부터 좀 복습을 해볼게. 우리 2차 방정식 단원에서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다. 민영아, 요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을 써라. 그럼 어떻게 썼더라? 플러스 3은 0 이렇게 썼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쓸 때 x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요 자리가 두 근의 합이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요렇게 두 근의 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요 자리가 두 근의 곱이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기억나죠? 소라 이거 기억나? 그래서 두 근의 합이랑 곱만 알면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필요한 내용이에요.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붙이고 요 자리로 x 앞으로 들어가고 두 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상수항으로 들어간다. 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x 플러스 y가 3이고 xy가 2. 자, 요 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x랑 y랑 바꿔도 똑같은 식이에요. 그죠?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집어넣어도 이 식이랑 같은 식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밑에도 그쵸? x랑 y랑 바꿔치기 하더라도 그래도 똑같은 식이죠.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도 그렇습니다. 옆에도 자, x가 있던 자리에 y 집어넣고 y가 있던 자리에 x 집어넣어도 똑같은 식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 여기 x, y에 대한 대칭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다. x랑 y를 자리를 바꿔치기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그치? 자, 요런 식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풀이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요런 식을 만났을 때.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x, y로 써 있는 것보다 우리는 알파, 베타로 쓰면 조금 더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식을 이렇게 써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2.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갑자기 얘가 두 근의 합이 되고요. 갑자기 얘가 두 근의 곱이 되잖아. 그러면 명재야,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2인 그런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지? 그치. 방금 얘기했죠? 합이 3이면 여기 x 앞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고 곱이 2면 요 끝에 상수항이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고 그게 이 위에서의 x, y인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1, 2에 마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x 값이 1 또는 2가 되죠? 이게 되죠, 그쵸? 그럼 요 1, 2가 x, y인 거예요. 그래서 x가 1이면 y가 2가 되고 반대로 x가 2면 y가 1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건데 이제 여러분이 풀다 보면 여기도 x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x를 또 갖다 쓰면 조금 혼동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걸 좀 더 추천하냐면 여기 2차 방정식 쓸 때는 x 말고 다른 문자로 이렇게 쓰면 더 좋아요. 이렇게 원리는 똑같아. 그냥 문자가 헷갈리니까 다른 문자 쓰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대칭형의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와 합과 곱이 주어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풀이 방법. 자, 그럼 옆에 2번 봐봐. 옆에 2번은 이거 물어보면 되겠다. 윤지야, 너 아까 외운 것 중에 곱셈 공식 변형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떻게 변형되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변형되죠. 그러면 요 2번 문제에서 지금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은 이쪽이 얼마예요? 34고 자, 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고 요 뒤에 요거 얼마죠?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요거 마이너스 30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64가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잖아. 이렇게. 그치? 하영아, 그러면 x 플러스 y는 뭐예요? 8만 하면 안 돼? 풀마 8. 그렇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2번에 있는 문제도 1번과 똑같이 우리가 합과 곱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다만 아까는 합이 딱 이렇게 하나로 정해졌지만 이번에는 합이 x 플러스 y 합이 8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이렇게 두 갈래로 풀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합이 8인 경우, 두 번째는 합이 마이너스 8인 경우 이렇게 두 갈래로 풀 거고요. 곱은 똑같이 15, 곱은 똑같이 15니까 여기 15, 여기 15 여기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이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한 줄 만들어 볼게요. 2차 방정식을 한 줄. 자, t로 갈게요. t제곱 쓰고 요 자리가 재현아, 요 자리가 누구 자리? 합자리, 곱자리? 합자리. 합자리인데 합을 어떻게 써? 부호 바꿔서 쓰죠. 그죠? 요렇게 써주고 요 뒤엔 누구 자리? 곱자리. 곱은 부호 그대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요 2차 방정식을 풀어. 얼마야? 3, 5의 부호는 마마. 그럼 t 값이 얼마 또는 얼마 나와? 3 또는 5 나오죠. 이 3하고 5가 x, y라고. 그쵸? 3, 5일 수도 있고 5, 3일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두근 3,5 또는 5,3. 자, 요거 끝났고요. 요쪽도. 자, 요거는 소리가 해볼게요. 자, t제곱으로 시작했다 소라.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플러스 8t. 여기는 플러스 15. 그쵸? 자, 인수분해 되죠? 얼마? 5, 3의 부호가 풀풀. 자, 그럼 t 값은 얼마 또는 얼마니? 그렇죠. 이 두 개가 x, y가 되는 거다. 그치? 마오 마삼일 수도 있고 마삼 마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총 4쌍의 해가 주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대칭형의 연립 2차 방정식인데 혹시 여러분 이거 풀이를 보면서 아니 선생님은 이제 쉬운 문제 이렇게 어렵게 푸는 거야 이런 생각 한 사람 있어요? 병민이 그런 생각 안 했어? 어? 아무 생각이 없었구만. 아니 사실 니네 봐봐.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너네한테 얘들아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 그냥 이걸 딱 던져주면 이거 그냥 x 플러스 y가 3이고 x 곱하기 y가 2다. x, y 찾아봐라. 그럼 이거 못 찾을까? 찾죠? 찾을 수 있죠. 더해서 3되고 곱해서 2 되는 숫자 찾으라는 거잖아. 1, 2밖에 없잖아. 1, 2밖에.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더해서 8 되고 곱해서 15 되는 숫자 찾아봐라. 다 찾을 수 있잖아. 3, 5잖아. 3, 5. 그치? 다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푸느냐 하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안 보이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답이 되게 간단한 정수들이죠. 이런 정수들이죠. 이런 정수들이 답일 때는 눈으로 그냥 봐도 보여요. 이렇게 2차 방정식 안 세워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 더해서 마이너스 8이고 곱해서 15구나. 그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구나. 이게 보이는데 어떤 문제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답이 뭐 3 마이너스 루트 5하고 뭐 y는 3 플러스 루트 5하고 뭐 이딴 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 처음 단계에서 암산이 될까? 잘 안 돼요. 그런 문제까지 풀려면 이렇게 2차 방정식 세워가지고 푸는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답이 보이더라도 이렇게 푸는 거지 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다. 자, 아무튼 이게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마지막 쪽입니다. 오늘 180쪽까지만 나갈게요. 자, 180쪽에는 여기 이제 180쪽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요런 문장이 있어. 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 가해야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말을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잖아.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 하영아 뭐 생각나지? 어? 뭐라고? 중근. 강영아 중근이 뭐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보통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오죠? 2개 나오죠. 근데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그 중근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요 2차 방정식은 해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면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말이 이거는 중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중근 하면 같이 생각나는 건 뭘까?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그렇죠. 판별식이 0이다. 요거까지 떠올려줘야지 잘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기억하고 니은이 몇 차니? 병민아 몇 차야? 몇 차식이야? 1차식과 2차식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풀 거야? 따라해봐.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자, 1차식을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야? 물론 y는 k 빼기 x라고 정리해도 됩니다. 되는데 대입을 하려고 보니까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귀찮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 y는으로 정리하지 말고 뭘로 할까? x는으로 하자. 어차피 x, y 동등하니까. 자, 그래서 x는으로 정리하면 k 빼기 y가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1차식을 지금 정리했죠. x는 k 빼기 y로 정리해서 얘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x자리에 넣겠습니다. 성빈아, 지금 x자리에 얘가 들어갈 건데 이 식에 x가 딱 몇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죠. 그럼 여기 한 번만 요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하고 y를 먼저 붙일게요. y 붙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x 자리니까 이 x 자리 얘를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전개시키면은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ky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동류항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2ky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가해야 여기 마이너스가 보기 싫어. 어떻게 해도 돼?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도 돼.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없어지고 대신 요게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요거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그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y 값이 하나 나온다는 거야? 두 개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아까 처음에 그죠?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야 되니까 y 값이 하나 나와야지. y가 하나 나오니까 x도 하나 나와가지고 한 쌍의 해만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y 값이 중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2차 방정식에 y 값을 찾아보면 중근이 돼야 됩니다. 윤지야 혹시 판별식 알고 있니? 그러면 근해 공식 외우고 있니? 네?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그거 있잖아. 기억이 안 나. 강혁이는? 성빈이? 근해 공식 까먹었어. 그러면은 솔 근해 공식 한번 불러줘. 그렇지. 이렇게 막 자다 일어나서도 막 술술술 나와야 돼요. 그죠? 소리가 잦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요렇게 근해 공식 중에서 윤지야 요거 있지 요거. 요거만 쏙 뽑아내면 얘가 판별식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판별식을 자주 사용하거든. 요거만 쏙 뽑아내면 이게 판별식이에요. 근데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뜻이고, 저 판별식이 0이랑 똑같으면은 이게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고,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잘 몰라도 일단 이 문제에서는 요거만 필요해. 우리 중근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지금 판별식이 0이다를 써야 되니까 자, 요놈의 판별식을 뽑아 보겠습니다. 요놈의 판별식. 자, 민영이가 한번 불러줄까? 그냥 판별식 써줄게요. 그냥 판별식. 그쵸? 지금 얘가 B에 해당되는 거니까 4K제곱, 이게 지금 B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마이너스 4AC인데 A가 3이고 C도 3이니까 마이너스 36이 되죠. 이것이 0이다.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9가 0이고요. K제곱이 9니까 가해야 K는 하나만 말하면 안 되고 풀마 3.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리고 그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몇일까요?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 중에서 판별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17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7번은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34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 잘 보면은 지금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여기 빗변의 길이가 여기가 13이에요. 영재야,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13이에요.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에서도 그거 말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한 숫자들 있잖아. 몇 대 몇 대 몇 이런 거 생각나잖아. 어? 몇 대 몇 대 몇? 5대 12대 13. 여러분이 중3 때 배웠던 중2 때구나. 중2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잘 그때 풀었던 문제를 많이 풀었었으면 이거 13을 보는 순간 이게 자동으로 5대 12대 13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 숫자. 뭐 안 떠오른다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 떠올랐다면 의심해 볼 수 있잖아. 이거 혹시 여기가 5고 여기가 12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 그렇게 의심을 해보면 여기가 12고 여기가 5인 거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딱 얼마 나와요? 34 나오죠. 맞잖아. 그럼 이게 답이잖아. 그치?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5. 이거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대 12대 13이 안 떠오를 수 있죠. 내가 그때는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5대 10대 13이 안 떠올라. 안 떠올랐으면 그러면 이제 식 세워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잡아요. 그럼 아무리 놀았어도 피타고라스 정리는 알잖아. 그죠? 가혜야, 피타고라스 정리식이 뭐죠? X제곱 어, 플러스 Y제곱 은 13 169입니다. 13의 제곱 169.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둘레 길이가 34라 그랬으니까 민영아,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둘레 길이, 둘레. 그죠? 그러니까 x, y라고 잡아놨으면 2x 더하기 2y가 34라는 거지. 맞니, 민영아?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17.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서 푸는 거예요. 이 식은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그 대칭형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맨 처음에 했던 1차, 2차의 관계로 풀어도 돼요. 1차, 2차가 더 기본적인 풀이니까 1차, 2차로 풀어볼게. 자,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니까 자, 1차식을 정리합니다. 성빈아, y는? 마이너스 자, 17 빼기 x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자, 그럼 이 y가 17 빼기 x라는 거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 y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17 빼기 x의 제곱은 169 이렇게 됩니다. 전개시킬게요.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17의 제곱 289 마이너스 34x 플러스 x제곱이죠. 얘가 169니까 정리하면 2x제곱에 마이너스 34x. 자, 169 넘어오면 얘랑 계산돼서 120이 될 거예요. 요렇게 2로 나눠야겠죠?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60은 0이 됩니다. 인수분 하면 돼요. 얼마일까? 이미 알잖아. 아까 이거 얼마였어? 그치? 뭐라? 3하고 20이면은 부호가 풀 마여야 되잖아. 근데 얘는 여기가 플러스인데.
그럴 때는 3하고 20이라는 숫자의 조합은 버리는 겁니다. 3, 20 말고. 아까 전에 여기 몇 대 몇이었더라? 5대 12대 13이었죠? 그게 힌트죠. 5하고 12. 그치? 자, 부호는 마이너스 주면 되겠고. 그래서 x값은 5 또는 12가 되는데, 자, 연립방 정식이니까 요거까지 완성을 시키면 x가 5면 y가 12고요. x가 12면 y가 5예요.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는 짧은 변을 구하라 그랬죠. 그쵸?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긴데, 가로 세로 둘 다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가로는 y, 가로는 긴 거니까 가로는 12. 세로가 짧은 거니까 세로가 5. 자, 이렇게 가로 세로를 둘 다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제 5대 12대 13이 떠올랐으면 이거 필요 없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게 뭐 있냐면 3대 4대 5, 방금 말한 5대 12대 13, 그리고 한 뭐 8대 15대 17?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게 답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180까지고 RPM은 92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RPM에서 요 페이지 이렇게 빼가지고 풀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92까지 통으로 다 배웠어요. 이제 92쪽까지 이제 건너뛰는 페이지 없이 통으로 배웠으니까 쭉 풀면 되고,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RPM 풀 때는 요렇게 RPM 풀다 보면 이렇게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는 다 푸는 겁니다. 이런 데는 다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형 익히기라고 되어 있는 유형 익히기에는 유형별로 위에 두 문제, 요 유형에도 두 문제, 이렇게 유형별로 두 문제씩만 푸시면 돼요. 유형별로 두 문제씩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교과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여기는 홀수법만, RPM 숙제를 할 때는 이렇게만 푸시면 돼요. 홀수법만. 그리고 뭐 실력 업 이런 건 안 풀어도 돼요. 실력 업. 자, 그렇게 숙제를 해주시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토요일까지 숙제가 되겠고, 지금 일단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신입생들은 개별적으로 내가 불러서 보강을 좀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딱 8시거든요. 3분만 쉴게요. 3분. 8시 3분에 시작할게요.